일단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여성관에 대한 문제. 사람이라면, 공직자여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 굳이 남자여서가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성을 대할 때,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 이성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중책에 쓰고 사람을 그 어떤 위치에 가게끔 할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배경을 많이 봐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적 취향까지는 사실은 파악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우리는 지난번에도 봤죠. 네.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그때 정말 뜨악했죠. 뒤통수를 그냥 한 대 맞았죠.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무슨 뭐 불륜 사건이네, 뭐 여건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건의 본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성관이 잘못되어 있다. 이성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 잘못되어 있다. 그 생각이 한쪽이 뭔가 함몰이 되어 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문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된 거는 이 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몇 건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경고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고음 같은 게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그를 지금까지 많이 봐줬어요. 많이 봐줬습니다. 오거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 오거돈 시장에 전 시장 됐죠.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그의 과거를 헤집는 것은 뭐 솔직히 말해서 필요도 없는 거지만 좀 특이한 어떤 그런 특이하지도 않아요. 이거 어떤 그 원래 자체가 원래 늘공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행정고시 출신의 부산 부시장 출신이었는데 그 당시 시장이었던 그 당시 시장이었던 그 사람이 있어요. 이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뇌물 사건으로 빵에 갔다가 빵에 있는 도중에 또 다른 뇌물 사건이 들통이 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수모라든지 이런 걸 참지 못해서 자살한 분이 계십니다. 그 전 부산시장이에요. 전 부산시장. 그 부산시장이 있던 당시에 오거돈 당시 행정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영입을 했어요. 몇 번씩 찾아가가지고 영입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민주당의 그 얼굴로 삼수 끝에 시작된 겁니다.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물론 그 당시에 부산에서의 민주당세가 워낙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한 번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도 안 됐어요. 뭐냐면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을 좋게 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지금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지지도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남북 어떤 그런 화해 무드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사실은 모두 다 그 문재인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되었죠. 그 이후에 사실은 부산에서의 민주당의 어떤 그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거돈 시장의 책임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전이고 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제가 오거돈에 대한 이름을 꺼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에서의 대승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지사가 쌍끌이를 끈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끌어올리게 된 겁니다. 그게 커요. 그러면 오거돈 지사는 도대체 뭐냐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매번
지방자치단체장 평가하면 맨날 꼴찌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동네에서 인기도 없고, 이번 총선에서도 도움은커녕 이번 총선에서 부산에서 그 민주당 후보들이 고전을 하게끔 만든 어떤 그런 단초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큰 사고를 치고 이제 물러납니다. 저는 그의 어떤 그런 이번 사건이 뭐 개인의 문제니 뭐 어쩌니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망쳐놓은 어떤 부산 민심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물론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정권의 문제이거나 민주당의 문제이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이거나 민주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부산 경남 지역의 어떤 민심이 이번 사건으로 더 이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은 없으나 실망을 하는 거죠. 실망을. 뭐 저런 거를 여기다가 시장으로 갖다가 박아놔가지고 뭐 저런 거를 해놔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게 무슨 망신이냐. 특히 부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커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망신, 부산의 망신 아니냐 이거.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민주당에서 이제 진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그런 모든 이미지들을 엎을 수 있을 만한 후보를 내어서 다음 선거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사실은 부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민주당과 그리고 우리 상식진영에서 더 세를 넓혀가고, 그리고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세가 확 꺾였어요. 그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게 많이 안타깝고, 우리가 이번 총선을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대구 경북 지역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이제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부산 지역에도 대구 경북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역시 마찬가지 잠자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참 비난 많이 했죠.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고, 그리고 진짜로 국민들을 원하는 사람, 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데 왜 저기다 표를 주느냐 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쪽팔려 버렸습니다. 다 이미 전부터 징조가 있었고, 그리고 경보를 울리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면. 우리가 애써 눈을 돌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고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썸네일에 띄운 사진을 보면서 의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 왜 저런 풍선을 들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저기다 올려놨느냐, 왜 풍선 들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저기다 올려놨느냐, 저 맨날 저 희망파리 하는 거냐, 노단이는 맨날 저 희망파리 하고 있냐, 그런 생각하실 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썸네일 자세히 보시면요, 그 위쪽에 보시면 날아가고 있는 풍선 하나가 보일 겁니다. 일부러 집어넣은 거거든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제 뒤에 있는 사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제 뒤에 있는 사진에는 지금 벌룬이라고 하죠. 기구라고 하죠. 열기구라고 하죠. 열기구. 예. 풍선과 같은 의미로 제가 뒤에다가 저 사진을 지금 띄워놓은 건데요. 아무리 상황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에다가 뭐 흉악한 사진을 띄워놓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이쁜 사진을 띄워놓긴 했으나, 제가 뭐 희망적인 의미로 저 벌룬을 띄워놓거나 그리고 썸네일 사진에다가 풍선을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저 풍선이나 저 열기구들은 어느 일정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예뻐요. 가장 좋습니다. 그 일정 이상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터집니다. 빵 하고 터져요. 썸네일 사진을 보시면 풍선 하나가 날아가고 있는 풍선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그 풍선은 시민들이 잡고 있던 그 줄에 묶여있는 다른 풍선과는 달리, 우리가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 놓치면 어디 가냐면은 하늘로 올라가요. 쭉.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동안에는 하늘로 멀리 날아 올라가니까 희망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게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 바깥에 있는 기압은 낮아지고요, 풍선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풍선이 버티지 못하고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땅으로 추락을 하게 되죠. 저 늘공들이 뻥공이 돼가지고 저런 풍선들처럼 시민들의 손을 뿌리치고, 국민들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늘 높이 멀리 올라가다 보면 저렇게 빵 터지는 겁니다. 배 터져가지고. 지금 기재부나 어떤 홍남기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오거돈 시장의 케이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나는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고, 저 뒤에 있는 기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저렇게 땅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가요. 지금 현재 180명의 민주당 의원과 3명의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명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날아오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씩 하늘로 지금 날아오르고 있어요. 따뜻한 공기를, 불을 떼가지고 따뜻한 공기를 채우고 위로 날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날아오를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거리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내 잘난 맛에 나는 괜찮을 거야, 난 항상 이 위에 떠 있을 수 있어, 난 항상 이 위치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늘공을 넘어서 뻥공까지 돼버리고 결국은 올라가다가 빵 터져가지고 이제 빵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저거는 공무원들의 일이야, 그리고 저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이야 라고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180명의 의원과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3명의 의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올라갈 때 우리가 시민들의 손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잡고 있는 손을 놓는 순간, 시민들이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딱 놓는 그 순간 올라가다가 빵 터지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